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움직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가량 상승한 1926선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오늘 자동차주들이 크게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인지 종목별의 특징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수경 기자 나와주세요. 네, 현재 구간 거래소에서 500여 개 가까운 종목들 492개 종목들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어떤 종목들 많이 오르고 있는지요? 유가증권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 탑5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호석유가 강합니다. 4% 넘는 급등으로 11만 2천 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OCI도 강세권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태양광 쪽 흐름이 좋은데요. 폴리실리콘 생산 규모 2위 업체인 한국실리콘이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OCI가 반사익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고요. 대덕전자와 한화케미칼 그리고 대우증권도 3% 넘는 강세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오늘 화학주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이슈가 시장에 돌면서 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추격 매수를 하시려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금호석유 오늘 추격 매수 자제입니다. 지금 금호석유는 거의 매물대 상단까지 다 왔거든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요. 바로 눈앞에 보시면은 매물대 상단입니다. 여기서 사셔봐야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눌림목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슈 때문에 타이어 소비 증가 등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또 특히 아침에 강세였던 종목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상승폭 유지가 되지만 지수가 다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상승폭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따라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종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종목 전략 주실 만한 종목 있으신가요? 이제 OCI를 봐야 되겠죠. 네. OCI 같은 경우에는 한국실리콘이 회생 절차, 예. 회생 절차 들어간다면서 지금 반사이익으로 지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OCI 같은 경우 자 21선에 안착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오늘 강한 모습이었죠. 네. 그런데 아침에 지금 고가권 형성하고 지금 주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직전 고점 이런 종목군들은 직전 고점 가면은 전부 다 이런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시켜야지만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오늘 강세를 보이지만 이 종목이 오늘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눌림목은 나와야 되는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단기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단기 매매는 가능한 구간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 매매가 아닙니다. 단기 매매로 보셔야 됩니다. 넥솔론이나 신성솔라에너지 같은 종목도 오늘 다 OCI가 7%, OCI 비롯해서 태양광주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좀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접근해야 될까요? 그렇죠. 넥솔론은 네. 넥솔론 잠시 보겠는데요. 넥솔론 같은 경우는 지금 OCI 같은 경우는 21선에 안착을 했지만 네. 넥솔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1선 이제 5일선에 안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5일선도 아직까지 덜 돌렸지 않습니까? 네. 5일선을 돌려야 완전히 5일선을 돌리고 21선에 안착을 해야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는데 5일선만 안착해가지고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기 어렵죠. 결국에는 5일선 안착했을 때는 이 종목이 상한가를 못 가면은 단타한 점으로 보시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 상승률 상위 종목 1위가 인터플렉스입니다. 오늘 이 종목 강합니다. 3%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젠백스, ICD, OCI 머티리얼즈까지 오늘 좀 같이 오릅니다. 3% 넘는 강세, 3S도 지금 순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시세가 잘 나오네요. 오늘도 많이 오르는데요. 네, 인터플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자, PCB 업체죠.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죠? 네. 예,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실적은 굉장히 좋다고 그러거든요. 이 앞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어떤 부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소모가 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했던 거지, 온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4, 4분기에는 이런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수급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인터플렉스가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그렇게 크게 접근을 안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저점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살짝 여기서부터 낮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대칭삼각형이거든요. 대칭삼각형인 경우에 골이 3개, 그다음에 산이 3개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산을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는 우상향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장기평을 갖다가 이탈을 안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하는 구간이고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 즉 장기평을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고 네.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이 추세를 그어서 이쪽에서는 단기 매도 구간이고 돌파를 했을 때는 보유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플렉스는 외면하는 구간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단기 매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OCI 머티리얼즈도 뭐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6일에 신저가 내구선은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데요. 실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OCI 머티리얼즈도 여기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바닥권을 다지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죠. 21선에 한 번에 며칠 만에 21선까지 다 안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부터는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서 계속 급등을 노리거든요. 네. 절대 급등 없습니다. 이런 종목. 어떤 특별한 강한 이슈가 있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 급등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수익률을 노리지 마시라.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3에서 5% 정도 이 정도 선만 노리고 공략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하락률 상위 종목 1위가 대한전선입니다. 오늘 좀 그간의 급등 이후에 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 결정 있었고요. 현대상선과 대웅제약,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오늘은 밀립니다. 그리고 S-오일 1% 넘는 조정으로 98,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어떤 종목 보세요? 예, 대한전선을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단타 관점 말고는 네. 접근을 하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보시면은 이틀 전에도 올랐다가 빠지고 어제도 올랐다가 빠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종목군들은 매물이 상존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닥권에 사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단기 단타 매매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4% 이상 빠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고가권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물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들고 있어봐야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속 타고 애가 끓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 고가권에서 들어가셨던 분은 빨리 손절하고 나오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쳐다보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 주의해야 되는 종목으로 대한전선 계속해서 이 코너를 통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3,400억 원 정도로 유상증자 규모가 최종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엿새 만에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내리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 하락률 상위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성 LST가 계속 한가 내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재료가 있었는데 좀 확인이 되지 않은 재료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 조정 나오고 있고요. GS홈쇼핑과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위메이드가 약간 좀 조정받는 선에서 흐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너무 속 타실 것 같아요. 오성 그렇죠. LST요. 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어떤 네.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죠. 일단은 하한가를 벗어나야 네. 매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니까요. 자, 여기서는 먼저 이제 위메이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성 LH는 하한가가 네. 한번 풀렸었네요. 보니까 이제 방금 보니까 그런가요? 예, 한번 풀렸던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내일 되면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성 LHD 같은 네. 경우 내일은 이런 종목은 오늘 하한가가 풀렸으면은 거의 내일은 반등 정도가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성 LHD는 프로 투자자분들은 단타 관점으로 들어가겠지만은요. 일반 투자자분들 들어가지 마세요. 요 들어가가지고 안 먹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을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거는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주에 상당히 그 이목을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메이드가 요즘 최근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61선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이 61선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61선이 뭐냐면은 일봉상 수급선이거든요. 수급선이면은 61선을 돌파를 하면은 수급이 좋아진단 말이죠. 네. 그럼 61선 이탈하면은 수급이 안 좋아집니다. 그럼 과연 이 위메이드를 누가 사주는지 만약에 그 매매 추이를 살펴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이 샀다가 팔고 있거든요. 기관이 샀다가 팔고 있지. 그 다음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도 없어요, 지금. 지금 기관이 뭐 보유를 하고 있는 물량이 한 30만 주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외국인도 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현재 좋아질 리가 없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위메이드처럼 61선을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 있죠. 61선을 돌파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 여러분들이 여기서 야, 이 61선 돌파하지 않을까? 여기서도 돌파하지 않을까? 여기서 돌파하지 않을까? 한 번, 두 번을 돌파를 못했던 종목. 여기서도 한 번 돌파 못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럼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이렇게 손해봤을 때 있죠. 물론 전저점을 이탈 안 했을 때 보유하는 게 맞지만, 그리고 저점을 높여주니까 보유하는 게 맞지만, 가급적이면은 올라왔을 때 61선 돌파 못하면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태양광주가 좀 일찍 급등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실리콘의 법정관리 바로 출자회사가 오성 LST입니다. 관련돼서 종목군 오성 LST 아직까지 저점 신호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백 하락률 상위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종목들 좀 보실까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대우증권과 한화케미칼 그리고 우리금융,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 오늘 좀 거래량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하루 밀리다 또 다시 올라오네요. 네, 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만약에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낙폭과대 중심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네.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눌림목권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61선과 그다음에 1943포인트가 저항 네. 구간이거든요. 이 자리를 뚫어낸다라면은 결국 낙폭과대주들이 한 번 더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대우증권을 보면은 5일선 지지에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오잖아요. 제가 어저께 대우증권은 어제부터 사는 날이라 그랬거든요. 네. 예, 이럴 때 사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바로 수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 오르겠지가 아니라 왜 얘가 주가가 개파락이 떨어져서 5일선 지지하는가?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밖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으면은 아래 꼬리를 안 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건 누군가 관리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기관이 해줬던, 그다음에 외국인이 해줬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저점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5일선 손절을 잡고요. 네, 오늘 거래량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매매 팁 꾸준히 드리고 있는 종목들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5,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전략 얘기하고 있고요. 요 코스닥에서는 좀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이 빠지고 있는 종목 오성 LST 올라오고 있고요. 차바이오엔, 아가방 컴퍼니, STS 반도체, 큐로컴 이런 종목들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 한마디 좀 코멘트 주실 종목 있으신가요? 네, 어제 아가방 컴퍼니 저점 네. 그 단타밖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오늘 소폭 오르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장중에 계속 횡보를 하잖아요. 횡보를 한다라면은 분명히 장중 파동 한번 나올 겁니다. 네. 역시 뭐 상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 단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전문가와 함께 오늘 출발시장 특징주들 흐름을 살펴봤습니다.